자, 어린이 외교관 미국에 가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그 지은이의 말이 나오는데, 미국에 대해서 각 세대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해나에게 미국이란? 해나가 갖는 미국에 대한 이미지, 생각. 미국에 대한 이미지면은 음, 그냥 되게 땅이 넓고 음, 어 그냥 볼거리 많고 재밌고 음, 그리고 약간 차별 뭐 동양 사람이나 아니면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아직 좀 남아 있고 음, 뭐 미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했고 그냥 대충 생각나는 이미지는 음. 그냥 되게 크고 뭐 할 거 많고 그런 나라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미지로 만약에 한다라면, 만약에 해나에게 미국 가서 살 기회를 준다. 그럼 해나는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 아니면 뭐 굳이 노땡큐다. 가서 살고 싶어요. 가고 살고 싶은 나라. 네. 그래. 자, 그러면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 이 책의 지은이는 노인 세대들에게 미국이란, 또 부모 세대에게 미국이란, 그다음에 요즘 어린이들에게 미국이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야? 네. 이 저자의 그 생각은 육 음, 6쪽에 있어, 6쪽에. 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음, 그쪽 세대에서는 6.25 음, 전쟁 때 도와준 뭐 그런 고마운 나라 그렇게 기억되고 음, 그리고 음, 우리 부모님에서는 그냥 음, 자기 나라의 이익을 꾀하려는 이기적인 나라 그렇게 보인다고 음, 나와 있어요. 음. 자, 그렇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첫 출발은 이른바 아, 역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신미양요 들어봤어? 신미양요? 네, 아, 그 전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고 그것도 들어봤고 네, 아, 미국 그 상선은 그 무역하는 배들이지. 무역하는 배가 평양에 있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무역하자. 우리나라는 필요 없다. 꺼져라. 근데 계속 있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것들이 불타고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또 나중에 알려져서 그때 일에 대해서 아니 감히 우리나라 배를 건드려 하면서 이제 미국이 군함을 갖고 이제 강화도를 쳐들어오게 이른바 신미양요고 그 신미양요 때 이제 우리가 미국을 격퇴시킨 거지. 격퇴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병인양요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자신감을 얻어서 이른바 쇄국 정책을 어, 했던 그때였던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첫 만남은 사실은 그렇게 유쾌한 만남은 아니었던 그게 아니었어요. 충돌이 있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른바 미국이 일본과 그 선생님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미락 무슨 테프란가 뭐 어쨌든 미락을 맺어 그 미락을 맺어서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우리 조선 대한민국은 누가 먹고 일본이 먹고 서로 이렇게 나눠 먹기로 그런 미략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지도 모르고 일본이 우리를 먹는 거를 미국이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미국과 일본 사이에 그런 미략이 있었다는 것들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 어쨌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우리나라 역사에 개입하게 되었던 그런 일들은 우리나라가 해방되는데 미국이 큰 기여를 해.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 대한민국도 저절로 이렇게 해방이 되는 그래서 미군의 도움에 의해서 해방이 된 어떤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에 들어오고 이 남쪽에는 누가 미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북쪽에는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 이 남쪽에는 미국 같은 자유시장주의,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이후에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지. 남쪽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가 거의 북한에게 져서 공산화 될 뻔했었는데 그때 당시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 근데 그 유엔군의 거의 뭐 90% 이상이 미군이라고 할 만큼 거의 미군이나 진배 없는 아, 세력들이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덕분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준 아주 뭐에 은혜로운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게다가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먹을 것도 없을 때 미군이 이른바 온조 물자, 밀가루도 공짜로 주고 막 옷도 보내주고 뭐 이러면서 미국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준 나라라는 어떤 그런 고마움. 그래서 미국이 아주 그 은혜로운 국가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어른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 시절 때 미군들을 쫓다니면서 완달러 완달러 하거나 초콜릿 초콜릿 뭐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가면은 동남아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우리 관광객들 보고서 완달러 완달러 막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미군들 쫓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너무나 고마운 어떤 그런 존재라고 이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 무슨 경험을 갖고 있냐면 혹시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얘기도 들었어?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아,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저 그 당시 이제 전두환 신군부라고 그러는데 군부 독재를 물리쳐 줄 거다.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낼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침묵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도 역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독재를 할 때 미국이 그거를 뭐 했다는 거야? 침묵했다는 거야. 근데 미국이 왜 그럼 침묵했냐? 미국 입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과 손을 잡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보다 미국의 이익이 더 우선이다. 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천사 같은 나라가 아니구나. 미국이 그냥 민주주의를 최고로 여기는 나라가 아니구나. 미국은 단지 그들의 이익 때문에 행동하는 나라구나. 그러면서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이유도 우리가 예뻐서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준 거지 우리가 이뻐서 도와준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야. 최근 국제사회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혹시 뭔지 알아? 해나야? 요즘 국제사회 코로나19 말고 요즘 제일 떠들썩한 뉴스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미국이면은 아니 미국 아니 전 대통령, 세계적으로 제일 우리나라의 아, 국제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혹시 알아? 갑자기 많이 나오는 나라? 아 미얀마라고 들어봤어. 미얀마? 네. 미얀마에 대해서 어떤 뉴스 들어봤어? 그 민주화 운동, 미얀마도 네. 원래 민주 세력들이 정당한 그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됐는데 군대의 그 장군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사람을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정권을 획득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마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전두환 신군부가 세력을 잡았던 것처럼 또는 4.19 혁명 당시에 박정희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서 미얀마에 있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군부 쿠데타 인정할 수 없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뭐해라? 돌려 달라.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호소를 해. 한국에도. 한국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렇게 난처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보면은 도와줘야 되잖아. 우리도 민주주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들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이런 부분으로서 당연히 그러면
미얀마 군부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물론 이렇게 얘기는 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선생님 뭐 정확히 우리 정부 입장을 지금 모르겠어.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또 근데 그 미얀마가 미국한테도 호소하고 막 중국한테도 호소하고 막 여러 나라한테 호소를 해. 근데 각 나라들이 그냥 말로는 야 미얀마 군부 너네 그러면 안 돼. 백성들 국민들 총 쏴서 죽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뭔가를 실질적으로 뭘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얀마에 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을 생각을 하는 거야. 괜히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 미운털을 받겠다가 우리 기업들이 희생당하면 어떻게 되나, 이익을 못 보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올바름을 주장하는 것과 우리 이익이 충돌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선택이 좀 모아질 수 있다는 거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 중요시 여길 거냐.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럼 그동안 투자했던 거 다 투자도 그만하겠다. 우리나라 회사도 다 뭐하겠다. 철수하겠다.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익을 포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는 그게 올바른 일이니까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야 그냥 너희들끼리 잘 해결해. 그리고 그냥 거기 누가 됐던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잡건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건 그냥 너희들은 우리하고 거래만 잘하면 돼. 라고 그냥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눈 감을 건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미국 역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미국 우리가 비난할 수 없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믿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이 초강대국,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아까 해나가 말했던 인종 문제가 아직도 미국이 심각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19 때 보니까 오히려 미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게다가 지금 백신 예방접종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미국 쟤들 선진국 맞아? 미국 쟤들 정말 우리가 존경하던 나라 맞아? 쟤들 하는 짓 보면은 너무 허접한데? 라고 하면서 그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의 이미지가 조금 더 바뀌기도 하는 뭐 그런 부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세계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으로 또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들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책 머릿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고정돼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한 가지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여러 얼굴들 중에서 어떤 얼굴에 주목을 할 것이냐 또는 어떤 얼굴이 가장 큰 얼굴, 가장 대표적인 얼굴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그건 또 해나가 판단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아? 해나야? 두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는 뭐 하나는 제목 보면 알 수 있어. 제목 보면. 제목에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왔어. 뭐하고 뭐. 외교관 외교관에 관한 얘기가 하나 나왔어. 또 하나는 미국 미국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이 책은 외교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설명해주는 부분이 조금 그리고 대부분은 미국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얘기가 뭐 90% 이상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회나는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어? 아니면 잘 몰라? 어때?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외교관이란 직업에 음, 원래 평소에 막 관심 있고 그런 분야는 음, 아니었어가지고 음. 어 아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지금 고민이 외교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외교관은 패스하고 미국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미국 얘기만 쭉 할 건지 그 부분 때문에 고민돼서 그렇거든. 어때 해나야? 외교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음, 좋겠어? 아니면 그냥 패스하고 미국 얘기만 하는 게 낫겠어? 외교관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외교관.
그쪽에 보면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외교관이 갖춰야 될 몇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 어떤 것들이 중요하대? 음,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어, 외교관의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네. 면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 음, 외국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해야 한다. 그렇지. 의사소통을 네. 잘 해야 돼. 왜 의사소통이 필요할까? 외교관의 능력에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할까? 다른 외교관이 원래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그 자기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조금 더 챙기고 그래야 하는 것이 외교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소, 외교관이 하는 네. 일들이 결국은 다른 나라와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가장 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소통하려면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교관이라고 해서 꼭 다른 나라 말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몰라도 돼. 왜 몰라도 될까? 통역. 그렇지. 외교관이 예. 직접 외교하지 않고 통역하는 직업이 있어서 통역관이 있어서 그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외교관이 외교를 할 수도 있어. 뭐 외교관이 뭐 모든 나라 언어를 다 익힐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네.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더 좋겠지. 그래서 이제 외교관은 어쨌든 간에 그 나라 말을 익히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의사소통 능력, 음, 그다음에 언어적 능력,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하대? 뭐 애국심 필요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상식이 풍부해야 그렇지. 한다. 애국심이라는 부분에서 결국 외교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이익을 바탕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애국심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 국제 매너와 모범적인 생활 자세. 그렇지. 국제 매너라는 부분들에서 각 나라마다 그 매너나 생활 습관이 이게 다르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른바 그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사람과 만나기 때문에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그러는데 세계 표준적인 어떤 그런 매너나 이런 것들을 익혀야지만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교관이 지켜야 될 뭐 갖춰야 될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가 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외교관이 하는 일들에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옆에 외교관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을 하는데? 외교관은 외교를 수단으로 음,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일하고 음, 그리고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 유지하기 음. 그리고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외교관은 이른바 말로써 싸우는 사람들이지. 군대가 무기로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면 외교관은 군대 전쟁이 가기 전까지 군사력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제 평화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외교관이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고 외교관들은 어쨌든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외교관들이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또 외교관은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외교관이 해야 될 것들이고 외교관이 사실 또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 나라에 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익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의 그 막 그 일 때문에 지금 막 그 미얀마 안에서 막 그 총을 쏘고 막 그 사람들 죽고 하고 막 불안하거든. 그럼 미얀마에 우리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어. 교민들이. 그럼 외교관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그 미얀마 우리 교민들을 잘 보호하는 일. 그래서 그 뭐야 그 나라 군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하는 거. 또는 그 나라가 일이 심각해진다면 빨리 수를 써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어떤 그런 일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 정부와 협상해야 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다 그런 일들 누가 하는 거야? 외교관들이 하는 어떤 외교관. 그러한 일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정부의 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항의를 하기도 하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그 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뭐 초대해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어떤 그런 작업을 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다 외교관들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나라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잘 조사해서 우리나라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또 대응할 수 있도록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이 외교관들이 하는 그런 일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교관들에 보면 대사관이라는 게 있고 총영사관, 영사관이라는 게 있는데 대사관과 영사관은 어떻게 다르대? 음, 음. 대사관과 영사관 중에 뭐가 사이즈가 더 큰 것 같아? 뭐가 더 높은 것 같아? 음, 찍어. 자, 영, 대사관이 더 큰 겁니다. 대사관은 뭐 이렇게 뭐꼭 그런 거 아니지만 어쨌든 간편하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의 수도에 뭐 미국 같은 경우 워싱턴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어. 근데 영사관은 그러니까 대사관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그 워싱턴 말고 미국의 큰 도시 네. 뭐 LA라든가 이런 거에 영사관이 있어. 총영사관. 그래서 대사관 밑에 영사관을 더 두어서 그 대사관 하나만 갖고 안 될 때는 영사관을 두어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작은 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대사관을 보내기엔 좀 그 뭐야 사이즈가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 그땐 대사관보다 조금 급이 뭐한 낮은 영사관을 설치해 가지고 업무를 보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야. 대사관은 미국 워싱턴에 우리나라 대사관 있잖아. 네. 하지만 그래도 거기 그 대사관 안은 우리나라 영토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사관 안에 미국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못 와.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영사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영사관은 그냥 미국 거야. 미국 자국 내 영토야. 그런 점에서 이제 대사관과 영사관이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대사관이 좀 더 공식적이고 국가에서 대사를 파견해서 외교 관계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라면 영사관은 그것보다 급이 좀 낮고 그다음에 주로 그 교민들 교민들을 아까 쌤이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 네. 영사관들은 바로 이제 주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어? 네. 그래서 외교관이 옛날에는 시험을 봤었어. 외무고시라는 어떤 그러한 시험을 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고시라는 어떤 그런 시험을 보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 국립외교원에 입학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외교관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특별 필요한 경우에 특별 채용을 해서 받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외교관들이 주로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 우리나라는 외교관이 많이 파견돼 있어.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나라들. 반면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외교관이 파견돼 있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 그냥 한 사람이 여러 나라의 일을 한꺼번에 돌보라고 그렇게 한 대사관에서 여러 나라의 일을 한꺼번에 돌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야 우리나라와 관계가 빈번한 일이 없으니까 뭐 거기 우리나라 교민도 뭐 거의 안 살고 뭐 이러니까 굳이 이제 그 외교관을 파견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경우들도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12쪽에 보면 지도를 봅시다. 미국은 몇 개 네. 주로 이루어져 있대? 50주요.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대. 그래서 보면 해나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주는 어떤 주? 제일 익숙한 주. 여기서 많이 들어본 주는 어떤 주야? 어, 많이 들어본 주 말고 그냥 익숙한 주는 텍사스가 왜 텍사스 살다 네. 왔어? 네, 텍사스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네. 그럼 해나는 그래서 미국인이네? 어떻게 생각하면 어, 이중국적이라서 그렇지. 네. 해나는 그러니까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
그래서 네. 미국은 그런 어려운 말로 속지주의라고 그래. 그 속지주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혈통주의. 우리나라는 핏줄 중요시 여겨. 부모가 누구냐? 부모가 한국 사람이어야만이 자식도 한국 사람일 수 있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에다가 플러스 속지주의에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으로 보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부모가 뭐 한국 사람들 뭐 어느 나라 사람 관계없이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 미국의 아이들로 보는 미국 시민권으로 보는 그런 거고 속지주의라고 그러거든. 그럼 왜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 음, 아니요.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잖아. 근데 네. 이민자들이 혈통주의로 따지면 미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다 영국 사람이 낳은 자식은 영국 사람. 뭐 프랑스 사람이 와서 낳은 자식은 프랑스 사람이면 미국 사람이 없는 거잖아. 네. 그래서 자기네 나라 땅에서 낳은 사람들이면 자기네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속지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나가 이제 23살인가 뭐 몇 살 되면 해나도 이제 선택을 해야지. 한국인으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미국 시민으로 살아갈 건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 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아 혹시? 저는 원래 알기로는 어, 저는 그 남자만 선택을 하는 줄 아니야, 아니야. 알았거든요. 음, 여자도 군대 선택을 해야 돼. 가려고. 맞아, 맞아. 그 부분이 바로 권리와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때문에 해서 조금 아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병역의 의무가 문제가 되어서 남자들은 더 일찍 선택을 해야 돼. 남자들은 군대 가는 그 문제 때문에 더 일찍 선택을 되고 여자들은 그거보다 좀 더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들도 어쨌든 해나가 미국 사람으로 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살 때는 외국인으로 와서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받는 뭐 교육의 권리라던가 뭐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로의 권리라던가 이런 거에서 외국인 대접을 받기 때문에 너가 그럼 다른 비자, 그 취업 비자나 이런 비자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되지. 근데 반면 네가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으로 가면은 미국에서 그런 비자나 이런 거 없이 미국 시민으로서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야. 네가 만약에 한국 국적을 선택을 하면 미국에 갔을 때 반대로 그 나라에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취업이라던가 아니면 학교를 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지. 결국은 또 네. 만약에 뭐 그런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해나가 누군가에게 납치당했어. 어떤 그 외국 그 세력한테. 그럴 때 해나를 미국 군대가 가서 너를 구해야 되는지 한국 군대가 가서 너를 가서 구해야 되는지 너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따라서 뭐 한다는 거야. 그 부분들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해나가 돈을 벌었어. 그럼 그 돈을 해나는 어디다 세금을 내야 되는지,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지, 미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계들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나라는 뭐 이중국적을 또 인정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텍사스 주를 제일 잘 알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뭐 미국에서 어린 몇 살까지 있었던 거야? 해나가. 많진 않은데 4살 되기 그러면 잘 기억은 안 직전에. 나겠구나. 네. 어, 아, 그래도 어, 그 뭐지? 음, 이제 학교 들어가거나 유치원 조금 더 나이 음, 많았을 때 음. 이제 여름에 몇 개월씩 가긴 했어서. 그래서 그때는 네. 그때도 텍사스만 갔었어? 아니면 다른 데도 갔었어? 어, 텍사스 한 번 갔고 미네소타 한 번 갔어요. 미네소타 주, 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주는 어디야? 보통 미국 가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주는. 대부분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뭐 워싱턴 DC.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뉴욕, 이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에 뉴욕은 이제 미국 동쪽에 있지, 동쪽에.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는 좀 조금 아까 말했던 캘리포니아 주에 특히 이제 LA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 LA가 이제 로스앤젤레스지. 거기에 이제 네. 한인촌이 있는데 그 로스앤젤레스 한인촌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 못 가봤지만 거의 유성구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거기 가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대. 뭐 찜질방도 있고 뭐 떡집도 있고 뭐 학원도 있고 뭐 다 있다고 노래방도 있고 뭐 다 있다고 그러던데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미국은 커다랗게 이렇게 동부와 서부,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중부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미국에 어떤 주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텍사스는 미국 남부에 있네. 네. 많이 더웠겠네. 네, 많이 덥고 음, 건조하고 음. 그렇지. 거기가 쌤은 미국을 못 가봐서 텍사스주 하면은 그냥 뭐 석유? 거기에 석유가 많이 나는 뭐 유전 지역이 많은 주라는 그런 그 인상밖에 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고 20쪽에 보면 처음에 미국의 역사란 부분들에서 미국은 원래 이제 인디언들이 뭐 그 사실은 아메리칸 원주민이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은 잘못된 설명인데 우리가 네. 보통은 편의상 인디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 음, 그게 미국이 아니라 음, 인도 그쪽의 땅인 줄 알아서 음, 거기 사는 사람들을 인도에서 그렇지. 인디언이라고 불렀다고. 잘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발견이라는 표현도 네. 미국 틀린 유럽인들의 거죠.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지. 자기들은 그냥 그대로 거기에 있었는데 오늘 와서 와 발견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에 가가지고 와 해나를 발견했다 이러면은 얼마나 해나 입장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근데 유럽인의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디언들과 유럽인들의 만남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었다는 거야. 20쪽에 보면 어떤 장단점이 있었다는 거야? 음, 장단, 장, 단점, 단점은 그 음, 전염병, 음, 인디언들에게 옮은 전염병이 있었고, 음, 그리고 좋은 점은 이렇게 이렇게 교류같이 그런 물건들을 서로 교환해서 음. 막 식량 문제도 해결되고 유럽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전까지는 대륙이 단절돼 있었다는 거야.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사람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뭐도 전염병도 함께 서로 교환한 거야, 교환.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에 의해서 이른바 내성, 자기들끼리 살 때는 그 전염병에 내성이 생겨서 그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데 한 번도 그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전염병을 접했을 때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이 사망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니 그 조금 그 남아메리카가 그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스페인 군대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멸망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퍼진 전염병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죽고 왔다는 어떤 그런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아메리카의 어떤 그런 전염병이 유럽에 흘러 들어와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뭐하게 죽게 되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요즘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염. 급속하게 퍼진 이유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이렇게 급속히 퍼지지 않았다는 거야. 퍼진다 하더라도 몇 년을 두고 천천히 퍼졌는데 지금은 그냥 뭐 몇 달 만에 순식간에 막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전 뭐 순식간에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쓰는 거야? 뭐 나라 간의 뭐 교류 같은 것도 더 많고 사람들도 예전엔 그냥 말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제 그냥 어디든 그냥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많이 다녀서 그렇게 된 그렇지. 것 같아요. 여행객도 많고 사업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교통이 또 발달했기 때문에 교류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전염병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는 게 있으면 그런데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세계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옛날에는 쌤 어렸을 때는 바나나 이런 거 너무 귀한 적이었었는데 지금은 수입이 자유롭게 되면서 바나나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한 과일이 되는 어떤 그런 또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점에서는 또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미국의 역사란 부분에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청교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청교도 얘기는 무슨 얘기야? 청교도는
청교도가 음. 자, 아, 뭘 이해해야 되냐면 영국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영국은 성공회라는 곳이 있어. 영국이. 그러니까 영국 원래는 카톨릭, 로마 카톨릭을 원래는 믿었었는데 나중에 영국이 나 로마 카톨릭에 지배 안 받겠다.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해서 영국 성공회를 이렇게 믿게 된단 말이야. 국교로. 그러면서 영국 성공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개신교, 우리말하면 교회지. 그 믿는 사람들이 영국 성공회의 탄압을 피해서 자유의 땅, 내가 마음대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대륙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람들 우리가 청교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이 이른바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이제 미국에 상륙을 해서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의 국가, 청교도의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을 또 이렇게 세워 나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교도는 뭐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뭐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로마 카톨릭은 우리나라로 치면 성당 다니는 사람들, 성당. 해나가 성당 다닌다고 했나? 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비슷한데 조금 그 예배 드리는 방식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른 게 성공회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도 성공회가 있어. 그 대학도 성공회 대학이라고도 있고 성공회를 그 세력이 약해갖고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성공회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어. 그 성공회를 믿는 사람들이. 근데 다 하나님 예수 믿는 건 다 똑같아. 그 교회나 뭐 성당이나 성공회나 똑같은데 약간의 어떤 그런 차이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영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넘어왔을까? 유럽에서 미국에. 영국과 미국의 그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을까?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 건너왔을까? 못 사는 사람들. 왜? 잘 사는 사람들은 음, 굳이 이렇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을 이미 자기 나라에서 행복하고 한 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영국과 프랑스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굳이 거기 미국에 가면 완전히 황무지 아무것도 없고 그 불편한데 자기가 갈 이유가 없는 거지. 여기서 잘 사는데. 그런데 여기서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서 있어봤자 유럽에 있어봤자 그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기회를 붙잡자, 새로운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실패한 사람들이 가끔 아까 말했던 미얀마, 베트남 막 이런 데를 가. 필리핀 이런 데를 가. 그 이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쟁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자꾸 실패하는 거야. 근데 아직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발달 수준이 뭐하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도 좀 더 싸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카센터 뭐 이런 걸 하는 게 이렇게 경쟁도 치열하고 잘 안 돼. 근데 거기 가면 그 카센터나 이런 게 신사업이야. 잘 나가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지나간 일, 떨어진 일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막 뭐에 시작되는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경험을 갖고 그 나라에 가면 오히려 그 나라에서는 앞서가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또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도시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자기가 뭐 좋은 성적을 못 내. 근데 그런 친구가 이제 어디에 가면 시골에 가면 공부 잘한다고 막 그런단 말이야. 똑똑한 애가 왔다고. 뭐 그런 부분들이 경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치열한 경쟁 속에 살던 사람들이 그 경쟁이 덜한 곳에 감으로써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처럼 어, 이렇게 황금을 찾아서 또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미국이 그런 이민자들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미국이 처음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었는데 왜 독립을 하게 돼? 독립하게 어, 된 이유가 뭘까? 독립하게 된 음.
사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영국인인 게 자랑스러웠어. 영국인이고 싶었어. 오히려 영국인이 아니면 오히려 문제가 있었지. 그 영국이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들은 계속 영국인으로 남지 않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 사람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음.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미국 식민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그런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니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건 없으면서 뭐만 세금만 많이 걷어가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낼 테니 그러니 우리의 대표를 인정해줘라.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많이 뭐 해줘라? 들어줘라. 라고 주장을 해. 근데 영국에서는 세금만 많이 걷고 그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이 별로 뭐한 거야. 없는 없어. 거야. 그러니까 권리가 없으면 뭐도 없다. 의무도 없다. 라고 하면서 미국이 결국은 독립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부분이 처음에는 영국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이 어쨌든 독자적으로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러한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영국 밑에 미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위치가 완전히 뭐했어? 뒤바뀌어 버렸지. 바뀌었어. 오히려 미국이 더 앞서가는 어떤 그런 분이고 미국의 눈치를 영국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역전된 계기가 뭐 어떤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게 역전이 됐는지 혹시 알아? 판도가 뒤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어? 음,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벌어져? 1차 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다 어디서 벌어져 주로? 1차 세계대전은 누가 일으킨 거야? 1, 2차 세계대전을 누가 일으켜? 선생님 계속 말이 안 들려? 계속 들리는데. 어? 해나야 말이 안 들려? 어, 아, 이제 들려요. 그래. 1, 2차 네. 세계대전을 누가 일으킨 거야? 1, 2차 세계대전을 아, 독일인가? 그렇지. 독일이 일으켜, 네. 독일이. 그 독일이 프랑스를 막 침공하고 뭐 영국하고 싸우고 막 그런 거야. 주로 유럽에서 최고로 많이 싸웠어.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잘 나가던 나라, 영국이 막 잘 나가던 1, 2등을 다투던 나라인데 1, 2등끼리 지들끼리 막 피터지게 싸운 거야. 근데 그 당시 미국은 1, 2등이 아니야. 저 밑에 이렇게 중위권이야. 근데 1, 2등이 피터지게 싸우는 동안에 미국은 뭐 한 거야? 성장.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면서 편든 거야. 그 영국, 미국이 서로, 영국, 프랑스가 서로 싸우느라고 공장이나 이런 게 다 멈추잖아.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사이에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다 팔아먹은 거야. 돈을 많이 번 거야. 영국이나 독일은 다 산업시대 다 파괴됐잖아. 네. 근데 미국은 거기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산업시대 그대로 있잖아. 네. 이해가? 그러면서 네. 오히려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들은 갖고 있는 거 서로 싸우느라고 전쟁의 군비 비용을 많이 쓰느라고 나라가 뭐하고 찌그러들고 오히려 미국은 뭐해서 전쟁 물자 팔아먹고 물건 팔아먹고 이러면서 나라를 뭐한 거고 발전시킨 거고 이러면서 그 둘의 관계가 뭐하게 되는 거야? 바뀌게 되는 그 부분들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1,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가장 큰 그런 부분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전까지는 이른바 영국 중심,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그 유럽 중심의 어떤 그런 세계 패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전쟁이 끝나면서 패권이 두 나라가 차지하게 되지. 하나는 미국, 또 하나는 어디? 소련. 러시아. 그렇지, 소련, 러시아. 러시아가 네. 옛날에는 소련이었어, 소련. 왜 소련인지 혹시 알아? 이름이 왜 소련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소비에트의 소와 연방공의 15 소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그런 러시아를 비롯해서 그 옆에 있는 여러 나라들,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다 소련이라는 한 나라였어. 그다가 그 공산주의 국가들. 그다가 이제 소련이 망하면서 그 나라들이 이제 뭐 한 거야? 쪼개진 거야, 쪼개진 거.
그래서 뭐 러시아니 뭐 이렇게 각 여러 나라로 이렇게 쪼개진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는데 이른바 공산주의와 자유시장주의가 이제 뭐 하게 되는 격돌하게 되는 그 양강 체계. 그래서 둘이 양강 체계였는데 그다가 이제 소련이 뭐 하면서 멸망하면서 이제 누구만 남은 거야? 미국 혼자 미국. 초강대국이 된 거야. 그래서 미국이 혼자서 초강대국에서 잘 나가는가 싶었더니 미국을 이제 미국에 이제 맞서는 걸로 지금 누가 부상하고 있어? 누가 떠오르고 있어? 미국에 맞서는 걸로 누가 떠오르고 있어 요즘에? 음, 어, 요즘에 떠오르긴데 중국. 미국과 맞서서 중국이 중국. 다시 떠오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미국이 아직 최강이고 중국은 아직 멀었다.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는 2030년 아니면 뭐 2050년 정도 되면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뭐 할 거다? 역전할 거다. 그래서 요즘 미국이 중국을 엄청 패고 있어. 왜? 가만히 놔두면 이 얘가 자기를 뭐 할지 모르니까 역전할지 모르니까 역전하기 전에 얘를 뭐 해야 된다? 밟아놔야 된다. 못 크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오히려 계속 야금야금 커져서 오히려 미국을 압도할 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판단은 이제 뭐야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미국이 제일이잖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손잡아야 돼. 미국 편을 서야 돼 계속. 반면에 야 그러다가 중국이 더 커져봐. 그러면 완전히 큰일 나.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하고 뭐 해야 돼? 잘 우리가 붙어야 돼. 아니야. 괜히 한쪽에 붙었다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서 잘 줄타기를 해야 돼. 양쪽 다 이렇게 균형 외교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이번 기회에 미국, 중국 싸우라고 그러고 우리가 최강대국이 돼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미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50개 주가였던 건 아닌 거지. 처음에는 뭐 16개인가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뭐 프랑스한테 돈 주고 뭐 사기도 하고 뭐 알래스카주도 러시아한테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뭐 멕시코하고 전쟁해가지고 땅을 뺏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50개 주로 이렇게 확대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그 부분에서 제일 또 한 부분이 미국의 남북 전쟁. 미국 역사에서 이른바 내전 남북 전쟁인데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해나는 어떻게 알고 있어? 어, 남북 전쟁 음, 일어난. 아, 보통은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래. 보통 우리가 노예 해방 전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그래서 노예를 둘러싸고 노예 해방을 바라는 북부 링컨 대통령을 대표해서 북부와 반대로 노예가 있어야지만이 경제가 굴러갔던 남부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전쟁이 난 거다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또 다른 측면은 남부는 주로 농사를 지었어, 농사. 농사를 짓고 면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 중심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노예들을 부리는 것들이 자기들에게 큰 이익이 됐다는 거예요. 반면 북부는 공업, 산업, 공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자, 자유로운 노동자가 더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 차이가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차이는 뭐냐면 남부 사람들은 그런 그 밀이라던가 면화를 생산해서 유럽에 수출을 해. 그 유럽에서부터 유럽에 그 당시 유럽이 더 기술이 발달했거든. 유럽에서 좋은 물건을 사와. 그래서 자기들이 풍족하게 썼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남부 사람들은 뭘 원했냐면 자유무역을 원했어. 우리 물건도 갖다 팔고 유럽 좋은 물건도 갖다 뭐하고 사고 자유롭게 하자. 남부 사람들은. 근데 북부 사람들은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드는데 미국의 기술 수준이 그 당시는 뭐였다고? 유럽보다 떨어졌다고. 근데 유럽에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럽에 좋은 물건들이 수입해 들어오면 미국 북부에서 만든 물건들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겠지.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미국 북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보호무역 유럽의 물건을 뭐 하지 말자. 사오지 말자. 그럼 우리나라 물건만 있으니까 결국 우리나라 물건만 살 거 아니야. 그리고 그래야 북부에 있는 공장들이 안 망하고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북부는 보호무역을 주장한 거야.
자, 그럼 남부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을 하면 유럽이 야, 우리 물건 안 사줘? 그럼 나도 너네 물건 안 사줘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네.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팔 데가 없겠지. 없어. 그리고 그동안은 유럽의 좋은 물건을 사왔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북부의 그 허접한 물건을 사왔어야 돼. 남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지. 자기들의 이익에는 반하는 거지. 그래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남부와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북부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랐던 거야. 근데 그 북부를 대표하는 누가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된 거야. 북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남부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지. 그 남부 사람 입장에서 야, 그럼 북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란다 하고 남부가 뭐 하겠다는 거야? 독립을 선언한 거야. 근데 미국 북부 입장에서는 남부의 독립을 뭐해? 인정해 줄 수가 없었던 거야. 그 야, 너네 누구 맘대로 나가? 못 나가. 그랬더니 남부에서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지. 뭘 못 나가? 그럼 한판 붙어 하고 전쟁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가 어디가 승리한 거야? 북부가 승리한 거예요. 미국 북부가 승리해서 결국은 미국 연방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노예해방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노예해방은 여러 이슈 중에 하나였던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바로 노예해방의 문제도 있었고 미국이 그렇게 이제 전쟁을 치렀던 그런 나라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아주 넓은 영토를 갖고 있고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축복받은 나라다. 심지어는 뭐 석유도 많이 나는 어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이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미국 사회가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도 하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고민은 뭐야?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책에는 미국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대? 음, 해나가 아까 미국에 대한 인상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국의 고민, 문제점은 흑인이나 어, 뭐 그렇지. 여전히 풀리지 차별. 않는 그 인종 차별 문제들. 그러니까 미국은 뭐 좋게 말하면 인종의 용광로다. 용광로가 뭔지 혹시 알아? 네. 용광로는 철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걸 다 넣은 다음에 뜨거운 불로 다 녹여서 그다음에 철을 생산하는 건데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이제 미국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캐나다와 미국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캐나다는 인종의 용광로가 아니라 인종의 모자이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모자이크하고 용광로하고는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모자이크는 각각의 각각의 요소들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아니면 없어지는 거야? 특징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자이크가 각각 하나하나가 없어져. 모자이크가. 아니요. 모자이크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게 각자 다 있는 거잖아. 근데 네. 각각을 모았더니 또 다른 뭔가가 탄생하는 거잖아. 모자이크는. 그러니까 네. 캐나다는 그냥 뭐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일랜드 사람,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을 그냥 그들의 문화나 전통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들이 그냥 네. 같이 그냥 이렇게 모여 사는 거야. 굳이 말하면. 근데 미국은 너가 아프리카인이었건 네가 아시아인이었건 뭐였건 관계없이 우리는 다 뭐라는 거야. 미국인이어야 된다는 거야. 미국인. 미국인이라는 걸로 각각의 특성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녹여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꼭 그런 거 아니었죠.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설명을 해. 근데 그 과정에서 인종들 간에 이제 뭐해? 갈등. 특히 이른바 백인 주류 사회이기 때문에 백인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유색인종. 우리 같은 황인종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그 남미 사람들이라던가 히스패닉이라던가 아니면 흑인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사이 어떤 그런 갈등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미국은 총기 소지. 요즘에 또 네. 계속 그 미국은 테러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총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총기 문제를 어쨌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불평등의 심화 미국은 자유시장주의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네. 엄청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또 엄청 뭐 하다는 거야?
못 못 사는 살아요. 그 부분에서 너무나 차별이 뭐한 불평등이 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그런 고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총기 규제를 심하게 한대? 아, 총기 규제를 하지 않고 왜 총기를 허용한대? 미국이 총기를 총기. 허용하는 이유. 음, 미국은 처음 시작될 때부터가 그리고 미국은 서부를 이렇게 개척지대였기 때문에 자기 네. 영토를 자기가 지키는 걸 아주 중요시 여겼어.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겼고 개인의 영토는 개인이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됐었어. 그 때문에 자기의 뭐가 중요한 거야? 방어권이 중요한 거야.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는 거야? 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을 자기가 소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은 정부는 되도록이면 개인의 자유에 간섭을 해야 돼? 아니면 간섭하면 안 돼? 간섭하면 안 돼. 간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국가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각 개개인이 더 개인.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서가 국가가 더 중요해. 국가주의야, 우리나라는. 국가가 뭐 하라고 그러면 개인들이 다 해야 돼. 국가 말을 잘 들어야 돼. 우리나라는 마스크 쓰라면 마스크 다 잘 써. 안 쓰면 잡혀가고 혼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상하다는 거야. 어? 아니,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지. 왜 그걸 국가가 뭐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도 안 하고 도대체 왜 너희들은 그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개개인의 왜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해.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하고 그 대신 개인이 자기가 책임질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유와 책임을 중요시 여기는 게 미국의 전통과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총도 자기가 보호해서 갖고 있는 거고 그 총을 자기가 어떻게 쓰든지 그건 개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고 그 부분들은 각각 개인이 결정할 일이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하고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달라요. 가난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누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개인. 거야. 그 책임도 개인이 져야 된다는 거야. 반면 유럽 같은 나라, 뭐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그걸 다시 뭐 해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은 국가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와 각 나라마다 이렇게 자기 나라는 어떤 나라인 건가, 뭘 더 중요시 여기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다른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미국이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마약 문제 이런 것도 미국이 골치 아픈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미국이 또 이제 각 세계의 경찰로서 다른 나라에 많이 문제에 개입을 한 거야.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특히 이슬람 세력들과 미국이 갈등을 이렇게 빚으면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테러 이런 문제로 또 이제 미국이 많이 골치를 썩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미국이 그 아까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군사력 제1위라고 했는데 미국이 군사력 1위가 갖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 자, 해나가 힘이 제일 세. 좋은 점이 뭘까? 다른 나라들이 뭐 내가 제일 세니까 뭐 그렇지. 다른 나라들이 꼼짝 못 네, 하겠지. 그리고 네, 해나가 해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네, 그리고 니들 까불면 이것들이 하고 이제 하면은 뭐야? 꼼짝도 못 할 거 아니야. 근데 네. 군사력이 셈으로 인해서 갖는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다른 나라들이 더 견제를 음. 한다? 다른 나라들이 견제도 한다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 물론.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네, 군사력이라는 게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거야. 미국이 그 많은 항공모함과 그 많은 전투기와 그 많은 최신 그 무기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 거야. 미국이 막 여러 나라에 막 군대를 파견. 우리나라도 군대가 와 있잖아. 미군이. 그 네, 미군이 군대 와 있는데 그 군대를 파견하는데 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야. 그 돈을 그만큼 돈이 들어야 되는 거지. 그 해나가 무슨 막 좋은 그 뭐야 무기를 막 사고 그러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 네. 그만큼 돈을 많이 쓰면 결국 해나의 경제력이 뭐해지는 거야? 약, 어려워지겠지. 네. 그래서 미국은 군사력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군사력 군비 문제 때문에 오히려 미국 경제가 뭐해질 수 있는 어려워질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러한 고민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미국과 관련되어서 미국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교육제도라던가 뭐 주택 문제라던가 뭐 문화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책을 통해서 어쨌든 뭐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또 이 책을 쓴 사람의 보는 관점이에요. 그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미국을 소개하는 또 다른 또 책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 저자가 네. 미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입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미국의 좋은 면이 더 많이 소개되기도 하고 미국을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미국에 대한 또 전망이 또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 해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너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해나가 보는 미국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해나도 사실은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해나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해나도 이제 입장 정리가 돼야 되지. 나는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난 누구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냥 한국에만 태어났더라면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고민이 되는데 그게 이제 고민이 될지 아니면 행복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남들은 그냥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데 너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를 수 있기 선택할 때문에 수 있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축복,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또는 그게 이제 나는 미국인도 아니고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나는 헷갈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체성의 혼란도 혼란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냐라는 것들은 그리고 해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스님은 해나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너가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뭐 미국인으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가 지금 당장 결제가 될 일은 아니야. 지금 당장 결제가 될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뭐 그래서 또 해나의 또 장점을 살려서 그러면 한국과 미국을 또 잘 잇는 뭐 그런 또 그 관계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점에서 또 이제 미국이란 또 한국이란 어떤 나라인 건가에 대해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또 잘 알아보는 것들도 해나는 또 남들에 비해서 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친구랑 또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혼자니까 힘들어?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부담스러워? 아니, 부담스러운 것도 아닌데 어, 되게 어, 어 이렇게 원래 한 3명, 4명 저렇게 있었는데 어, 없으니까 뭔가 어색해요. 어색해. 허전하다 그래야 되나? 아, 원래 막 화면에 막 7명씩 떠 있고 그랬는데 그러게 말이야.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아이고, 그 선생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아팠겠네. 음, 다른 때 갔었으면 아니에요. 친구들 얘기 많이 들어서 얘기할 텐데. 자, 수고했고,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네. 잘 안녕히 쉬세요. 계세요. 그래.